항상 이 뭔가 강의를 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이 붐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손이거든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여러분들이 빛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반짝반짝. 앞으로 반짝반짝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젊어지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20대 같아 보여요. 자, 손 한번 내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 한번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엣지컨트의 김대성 코치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대성아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어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흔드는 만큼 어려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제가 크게 한번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성아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엣지컨트의 김대성 코치입니다. 대성아 안녕! 아유, 좋아요. 제가 늘 항상 하는 시그니처. 우리 신홍걸 코치님도 해주실 때 똑같이.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오늘 하루 보내자고요. 그쵸? 물론 오늘 장이, 내일 장이, 모레 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는 정보만큼은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요. 여기 지금 처음 와보신 분은 한 분, 오케이, 두 분, 세 분, 오케이, 요 정도 계시네요. 그럼 이런 강의를 전혀 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한 번은 들었고요. 한 번은 들었고요. 아주 처음이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의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신홍걸 코치님도 오셨으니까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우리 신홍걸 코치님도 모시고 한번 그런 부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잘생겼죠, 그죠? 저도 이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김대성이라고 하고요. 보이실까 모르겠네. 저는 현재 이제 엣지컨트에서 사업지원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신홍걸 코치님이랑 같이. 그리고 트레이딩 아카데미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트레이딩 아카데미 진행할 거고요. 전 여기 육군 부사단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좀 특수한 곳에 있었어요. 특수한 곳이라고 해도 UDT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저 이제 항공작전사령부라고 시누프라고 하는 대형 헬리콥터를 정비하고 비행하면서 산불 보고 이런 것들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전역을 해서 제가 이제 들어보시면 제가 말을 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강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군 안에서. 그래서 군 안에서 교육강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7년차 트레이더이기도 해요. 이 시장에서 7년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어디 사라지지 않고 한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아남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자동 면허봇을 많이 개발해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동 면허봇 만들기 되게 쉬워요. 우리 뭐 크몽이나 아니면 순고나 이런데 코딩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지식을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코딩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 되게 한 5만 원, 6만 원 주면 뚝딱뚝딱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값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거의 30개 넘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어떤 벽이 있더라고요. 만들고 나면 한 며칠 괜찮지만 그다음 이 벽을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 엣지컨트라고 하는 곳이 그 벽을 정말 잘 넘게 설계되었구나라는 것을 구준모 대표님을 통해서 좀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트레이딩 시장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모르면 모를수록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돈을 더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저하고 신홍걸 코치 같은 경우는 이 엣지컨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짜. 이거 어디 가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아야지 되는 교육인데 거기는 저희가 공짜로 다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배우셔서 그걸로 사업을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저를 이제 줌으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실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처음 오신 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트레이딩.
내가 생각한 트레이딩. 자, 우리 모두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트레이딩은 총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겁니다. 장이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 뒤에 누가 CCTV를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들어갔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자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22시간 이상 깨 있었던 적도 있었고 아주 못 자고 3일 이상 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뭐 군대에서 지옥주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트레이딩 하면서 지옥주를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잠을 자기가 힘든 게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이 정보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보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또 얻은 정보는 진짜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구조대를 원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난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손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엣지컨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포모라든지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실질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곳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엣지컨트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부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도 인천 갔었죠. 인천 센터 갔다가 우리 부대표님하고 그 늦은 밤에 1시간 반을 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듀얼 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청산이 불가능한 구조인지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부대표님하고 같이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느꼈던 게 정말 치밀하게 조직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듀얼 엣지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개 종목만 잡아도 이렇게 힘든데 2개 종목을 동시에 잡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리고 레버리지 30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레버리지 30배를 똑같이 쓰네? 그러면 또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듀얼 엣지봇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쇄시킬 정도로 엄청 치밀하게 말 그대로 했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트레이딩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샀다 팔았다의 행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샀다가 팔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 대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준모 대표님의 머리와 실질적인 트레이더들의 도움으로 엣지봇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트레이더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쪽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트레이더들이 함께 했었던 기본적인 엣지봇. 그 엣지봇에다가 구준모 대표님께서 알고리즘을 추가로 넣어서 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시그널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검증된 실력이나 내역들도 마찬가지. 듀얼 엣지봇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듀얼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수수료가 많아지고 레퍼럴이 많아지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우리 엣지봇의 가장 강력한 3가지. 첫 번째는 API 자동 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봇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어디다 맡기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갑 안에.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은행에 한 50억 정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뺄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빼죠. OTP라든지 다양한 절차들. 그러니까 이 봇도 마찬가지로 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 거래소 나의 지갑에 시그널을 줘서 샀다 팔았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돈을 뺄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겠죠. 그래서 자산 안전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맡기고 많이 잃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옛날 많이 맡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굴러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금하고 싶다 언제든 마음대로 출금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요 거래소에 연동되어 있다가 두 번째 장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걸어갈 길은 많지만 게이트 IO부터 시작해서 OKX까지 진행되고요. 추후에는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와 그리고 디코인이라고 하는 거래소까지도 연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거래소 기준으로 게이트아이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OKX는 한 5위, 바이비트는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위는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레퍼럴 수단이 적어질 거예요. 왜냐? 거기 거래소는 이미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맛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형 거래소들을 나레벨을 이렇게 시켜서 우리한테 최대한 많이 이점을 줄 수 있는 거래소들하고 천천히 계약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거래소들이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하죠. 굉장히 낮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거래소들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업비트가 몇일까요? 전 세계 거래소 중에? 3. 업비트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바이비트 4위, 5위, 7위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덕망 높고 유명한 거래량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엣지컨트를 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은 듀얼 해칭 대응 매매입니다. 이제 기본 곳에서 듀얼 해칭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추가해봤어요. 우리 다 보셨겠지만 엣지컨트 다들 아시죠? 자, 이 엣지컨트는 롱도 사고 숏도 동시에 삽니다. 그죠?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사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 사실 나는 똑같은 손실률과 수익률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10%를 사고 팔고 계속 하는데, 우리 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치밀하게 짜놨다라는 게 몇 번 뭐를 타고 몇 번 뭘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이것을 되게 로드맵처럼 잘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칭할 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해칭할 수가 있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하락장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원데이장에서도 결국은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드의 0.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시드의 15%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하시는데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듀얼 엣지봇은 최적의 수익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트레이더의 실전 매매법이 더해졌고 거기에 자동화 기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 구독 패키지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300골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앞으로 회사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선할 겁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그 안에는 이 구독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저를 확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봇을 운영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수익원은 레퍼럴입니다.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금 듀얼 엣지봇이 기존 봇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들이 구독 패키지에서도 들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트레이딩으로만, 이 엣지봇으로만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의 수익, 러프하게 봤을 때는 뭐 10%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막말로 내가 두세 달 정도 5%, 10% 벌고 있으면 이거 누구한테 알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돈 벌지 마시고 우리가 추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져가세요. 레퍼럴 같은 경우 20%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추천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20%, 이것도 구독료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레퍼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계산 공식을 갖고 있다고 쳐도 지금 이게 10만 기준으로 250% 정도 계산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럴로만 받아가는 수당들이 꽤 높을 거다. 그래서 지금 내 산하에 직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를 돌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레퍼럴 상세표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을 저희가 7월달에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유저분들, 대표님들이 얼마만큼 가져가시는지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저희가 표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주금이라고 있죠. 레벨을 맞춰가면 저희는 뭐 다단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대로 이렇게 모여서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볼륨으로 우리가 이렇게 레벨 8까지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딥한 얘기라서 나중에 또 한번 쭉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업데이트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은 뭐 4레벨 같은 경우 요즘도 받는다. 근데 이제 중국 들어오고 이렇게 더 많이 생기면 우리가 더 많이 중국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빨리 사업 설명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센터장님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그래서 요 마무리 멘트만 하고 제가 우리 신원걸 코치님을 불러서 신원 코치님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버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들 어디가 맞아요? 지킨 다음에 벌어야죠.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냥 돈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놨어요. 돈을 지키는 걸까요? 버는 걸까요? 그래서 지키는 거죠. 근데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안 벌어요? 네. 잠깐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지키는 것은 내 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보수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그 수익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20% 30% 수익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요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아서 그달에 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30% 수익이 났다. 다음 달도 그렇게 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요새 H펀드 봇을 돌려서 월에 얼마를 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부디 하셔도 좋은데 그게 매달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6월에 사실 돈들 많이 못 버셨을 거잖아요. 그쵸? 이런 장이 또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몇 달 돈 벌다가 이런 장에서 또 조금 주춤하고 요게 반복될 거란 말이죠. 요 반복을 여러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돈을 지키는 게 성립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반복을 못 견뎌서 돈을 벌려고 시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들이 사실 그런 시도들이 반복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돈을 지키자고요. 돈을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면 결국은 더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7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돈을 잘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벌려고만 욕심을 많이 부렸죠. 정말 많은 돈도 잃어봤고요. 지금은 그래도 잘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지켜야 이 사업에서 큰 성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알아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재구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하위 사업자분들, 우리 하위 대표님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우리 하위 대표님이 돈 못 벌면 우리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들의 어떤 사업들을 보면 하위 사업자들 죽어나는데 나만 돈 벌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위 사업자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나 교육을 들으면서 똑똑해지셔야 되고요. 그 똑똑함으로 내 하위 사업자분들의 돈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 한 문장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내가 이타심을 발휘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돌아온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지켜가셔서 사업이 좀 크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엣지 콘텐츠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저녁 강의 시작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올라왔냐면 천안에서 올라왔어요. 천안에서 또 2시간 운전해가지고 둘이서 올라왔어요. 2시간 운전해서 일주일에 한 2번, 한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이유는 순수히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정센터가 진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트레이딩에 대한 교육의 열이, 우리 부대표님도 교육을 좀 하고 싶으시거든요. 교육의 열의가 넘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지키자. 내 자산을 지켜내자. 그러면 결국 돈은 알아서 걸린다. 누가 해줘요? 듀얼 에치봇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좀 강의를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Q&A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우리 코치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우리 신호걸 코치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맨날 이렇게 소개해, 그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트레이닝도 저보다 더 오래 하셨고 지식도 저보다 많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능력도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저는 입만 살았고 저보다 실력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호걸 코치님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듀컨트에서 트레이딩 관련돼서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 신홍걸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수준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트레이딩을 그래도 사고 팔고 뭐 순환매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네. 수동에서 해봤어요. 어떤가요? 수동에서. 수동. 왜냐면 이 교육이라는 게 그냥 준비한 것만 하는 의미가 없고 어찌됐든 여기 있는 분들이 와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좀 여쭤본 거고 그럼 엣지컨트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3개월? 네. 왜냐면 모바일로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이솔이랑 클로스에 대한 개념은 좀 아실까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은 좀 있는 것 같고 보조지표 보고 좀 거래를 할 줄 안다. 아세요? 비비. 네네. 그러면 일단은 사실상 여기서 수동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분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이 거래소를 쓰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오더 타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리밋, 마켓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마켓 오더에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딱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한 장짜리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사진을 찍으실 거면 찍으세요. 맞아요. 결국에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얻어갈 게 있어야 사실 재밌거든요. 그쵸? 대답도 안 하시고 열심히 맞아요. 네네. 다 찍으셨을까요? 네.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 쓸 뭐 부분들은 거의 뭐 마켓가 위주일 거고, 그렇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뭐 지적나 주문. 요 밑에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으셨구나. 제가 지우개로 지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사실 다 몰라요. 진짜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구나, 잘못 넣으면 안 되겠구나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 거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 이제 마켓 오더 타입에 들어가면 요것도 뭐 마켓가 스마트 마켓가 어마운트, 코스트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걸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찍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코스트 입력으로 꼭 코스트 입력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가끔 가다가
요거를 비트코인 개수로 잘못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지표 다 거래소 세팅 다 돼 있으시죠? 안 돼 있으신 분? 네, 다 돼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수준은 기본 다 이상인 것 같아서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신차트를 좀 켜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순환매도 좀 궁금하시죠? 네. 네. 순환매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사실상 EMA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정배열, 역배열은 아시죠? 네. 네,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배열은 말 그대로 낮은 숫자가 위에 있을 때 그냥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쭉 뻗어 나갔을 때가 정배열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25일부터 15, 15일 이렇게 요게 역배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정배열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쉬워요. 정배열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역배열이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배열이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역배열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내려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막상 내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죠. 상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근데 얘 봐요. 상단 맞았는데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가요. 그죠? 네. 그리고 요것도 밑에 맞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차트는 그래요. 뭔가 쭉 올라가면 숨을 좀 쉬어야 돼요. 네. 숨을 쉰다라는 게 뭔가 쫙 올라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았겠죠. 네.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누군가가 받아줘야 될 거고, 그런 이렇게 숨 쉬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15분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결국에는 오르면 뭔가 이렇게 숨 쉬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쫙 벌어졌다가 이렇게 조금 모이는 공간이 생겨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좀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들한테 좀 개념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볼린저 밴드랑 이제 EMA를 잘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몇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네. 여러분들 보통 몇 분봉 많이 보세요? 몇 분봉 많이? 15분. 15분만 보세요? 다 봐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15분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추세인 거고, 그죠? 네, 저도 15분, 1시간, 4시간, 1분까지 이렇게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무조건 다 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방향을 어찌됐든 예측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사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어찌됐든 트럼프가 그렇게 서명할 줄도 몰랐고, 뭔가 그런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도 이런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볼린저 밴드 상담하는데 무조건 내려가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지지와 저항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좀 안다. 내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이것도 쉬워요. 네. 말 그대로 지지라는 거는 뭔가 그 상황을 지지해주는 거고, 말 그대로 또 윗부분은 저항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선을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그어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됐는데 여기는 지지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새로운 지지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도 뭔가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뚫리면서 이게 다시 저항선이 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선을 뚫으니까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다 뚫었네? 그럼 여기에 새로운 뭔가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예.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뭔가 구 대표님께서 뭔가 지지와 저항을 왜 그렇게 올리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난 차트 보고 한번 거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는 게 많아지면 이게 더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딱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상 저는 좀 덜 단순하게 하는 것도 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네. 뭔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쪽에 어찌됐든 제가 거래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제 순환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혹시 롱에 물려 계신 분 좀 계신가요? 네. 이따가 한 번씩 다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롱이 뭐 평단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마진이 롱에서도 이제 물려 있을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160불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한 100불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저랑 이제 김대성 코치님이랑 생각했을 때는 내 최초 진입가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사이에는 해칭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왜냐면 한쪽으로 원웨이 방향으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환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여기에 엔트리랑 파셜이 있어요. 근데 파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엔트리에 들어가면 100% 포지션이 정리가 됩니다. 네. 100%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파셜로 들어가면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금액 이제 수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량만큼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량을 이제 정리하는 금액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64K에 이제 평가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65K에다 일부 걸고 66K에다가 일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매라는 개념보다는 요 지금 포지션을 부분 정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부분 정리한다고. 그럼 순환매는 어떻게 하냐? 물을 타고 뭔가 그걸 정리하고 요 정도의 순환매는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순환매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찌됐든 핵징이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왜냐면 만약에 핵징이 잡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물을 타서 이제 구준모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죠. 실차트 기준으로 한 0.3%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됐을 때 이제 레버리지 포함해서 그렇게 물량을 덜어내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덜어내면 어떻게 돼요?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이 생겨요. 그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반대 포지션에 hedging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hedging에서 수익을 낸 만큼만 덜어내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헷갈려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hedging 금액은 저는 반대 포지션에는 한 2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를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규정하게 이렇게 막 딱 정리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따가 뭐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진행 상황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기다가 내가 물려있는 포지션에 물을 타서 10% 올랐을 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평단가를 최대한 빨리 낮추는 거예요. 예. 평단가를 빨리 낮춰서 이 청산가에 내가 위험한 상황들을 조금 벗어나고 반대 포지션에서 뭔가 hedging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 개 포지션만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했을 때 물량들을 좀 덜어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뭔가 손실이 커질 것 같으면 아예 손실을 0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뭔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뭔가 어느 정도 손실로 내가 정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움직여서 진짜 0으로 수렴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해라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어찌됐든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TPSL도 뭐 엔트리나 파셜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별로 재미없죠? 네,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강의 자체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실차트를 띄워놓고 같이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다 질문하셔도 돼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질문하는 건 질문을 잘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용어도 하나하나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MMR 이러면 TPSL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MMR 해놓고 결국 이것도 스타벅스라고 밑에 가로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어찌됐든 이제 교육 대상자분들이 사실상 줌 미팅이면 그냥 제가 준비한 걸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죠, 이게 그죠. 뭐예요? 그럼 나도 몰라. 저도 뭐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최대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는 게 많으면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보조주들이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이땡에 있을 때는 컴퓨터를 자주 썼는데 이 예측컨트 하면서는 컴퓨터를 잘 안 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둔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트레이딩 한창 할 때는 좀 공황장애도였었어요. 진짜로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측컨트를 잘 만난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동보 내가 최대한의 이제 관여를 덜 해야 괜찮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욕심이라는 거는 아까 뭐 김대성 코치님도 얘기했지만 그 욕심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보시죠. 네. 여러분들도 아까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이 EMA 선에서도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일봉이 요
지금 추세가 어쨌든 살짝 꺾이긴 했는데 요 밑에 보시면 EMA 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죠? 네, 약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EMA 선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뚫고 다음 봉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네, 일봉.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꼬리에서 지금 저 지지가 된 거예요. 그냥 이 화면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지면 어찌됐든 이 옆에 있는 이 새로운 지지의 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주봉으로 다시 켜볼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네. 여기가 뚫리면 그 다음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요 옆에까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의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58K나 뭐 57K가 깨지면 진짜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주봉이 지금 역배열을 좀 가고 있어요. 역배열을 좀 가고 있어서 여기도 또 어찌됐든 주봉을 봤을 때 지금 저항을 좀 맞았어요. 여기 보시면 꼬리가 여기 맞았죠? 살짝.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도 지지와 저항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롱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본 확률로 봤을 때 그런 거지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칭이랑 그 순환매에 대한 개념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뭐 설명드린 건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잘 가셨을까요? 어려워요? 지지저항. 지지저항이 좀 중요해요. 표정이 정말 재미없는 강의를 들었다는 표정인데, 저도 일요일날 주민팅 할 때는 사업자를 하긴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요. 뭔가 주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궁금한 게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담 개념을 좀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게 낫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걸 더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이제 공통 어떤 거? 아까 그건 뭐 냈던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찌됐든 김대성 코치랑 남은 시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보고 좀 상담 좀 해드리고 도움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신영걸 코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락장을 잘 견디고 이제 나중에 수입으로 전환돼서 모두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아마 무슨 이상한 소리 해도 재밌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지금 이 보이는 이 빨간 색깔 봉이 아주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홍걸 코치님께서 지지와 저항 되게 얘기를 잘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57 자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왜 자꾸 57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 매물대가. 이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7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 57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다음 구간으로 간다는 건데 그 다음 구간이 어디예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마 57 뚫으면 48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쪽에 48 어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까지 뚫고 내려가면 진짜 절망편이고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이미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순환 사이클을 봤을 때 이미 이쪽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서 안정권에 있다가 아마 그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조정 중인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요 기간이 꽤 길었어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4년도까지 한 2년 정도의 정체기를 가졌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물려있는 포지션이 그 정도의 정체기를 가질 것이냐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컸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정부 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작고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작고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도 많이 변했고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정체기가 길어지고 이만큼의 하락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8까지 보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분석이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르겠지만 그건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시장을 결정하는 건 거시경제고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장적 가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2년, 3년 전의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전과 같은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차트를 복귀하는 거. 그 행위로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 가기엔 너무 어불성설이다 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그건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포지션이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분포도가 7778, 그 다음에 7271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순환매를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64에 탈출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67에서 최근에 한번 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보통 7172, 그 다음에 너무 멋진 분들이 777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778은 조금 많이 멀어요. 이건 진짜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청산가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청산가가 어디냐? 아까 신호그램 코치가 보여줬던 거에서 청산가가 얼마였는지 보셨어요 혹시? 네. 27,000이었어요. 27,000. 그러니까 봇을 어떻게 구동하셨는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5월 지금 한 중순쯤에 제가 들어와서 6월달 넘어와서 하락장을 만난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안전형으로 돌렸고 30대 썼어요. 그죠? 30대에서 안전형 쭉쭉쭉 돌렸는데 돌렸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맞이한 평단가가 71,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순환매를 해서 67,000까지 내렸어요. 27,000까지 내렸고. 그러니까 보통은 안정형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 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명확한 평단가는 한 71,0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다음 달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물론 이 지금 하락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원골 코치님 말씀대로 57을 찍고 올라간다라면 너무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질수록 반등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57을 찍고 올라가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달 안에 쇼부가 날 수도 있지만 57 찍고 더 조종파를 만든다. 여기서 막 횡보한다. 그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인 게 그거잖아요. 내 파트너 사업자분들, 내 파트너 대표님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요. 왜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 대표님들의 청산가가 얼마인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약간 근데 청산가 지금 57 근처인데 57보다 높은데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많으시겠죠? 그러나 한 48 정도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
근데 뭐 3만 대다 2만 7천 대다 그러면 그냥 좀 한두 달 돈 못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계셔도 사실 현재 상태에서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내 시드에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돌렸으면 10%밖에 안 썼잖아요. 많이 써봐야 10%. 결론적으로 5%밖에 안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그냥 쇼툭툭이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펀딩 피라도 벌려요. 우리가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돈이 계속 이게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는 계속해서 수수료를 가져가요, 여러분들. 시간마다, 그쵸? 하루에 3번이었나?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볼린저밴드 보시면서 상담 맞았을 때 툭툭이 한 번씩 던져서 무시하는 대로 그 정도만 벌면 펀딩비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은 벌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자녀 시대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분들 제일 중요한 건 롱에 물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꼭 꺼야 돼요, 그죠? 롱만 끄시면 됩니다. 롱만 끄시면 되고 DCA도 그대로 두셔야 돼요. 막 초기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DCA 초기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시 물을 타요. 다시 물을 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보수는 딱 끄시고 만땅 다 채웠으면 끄시고 그 다음에 쇼만 구동시키신 상태에서 쇼툭투기만 일단 우리가 배운대요. 하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같이 이겨내 주시는 수밖에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수감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인천에 계신 사업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요 금액 정도는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동의하신 분들 그냥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는 걸 봤을 때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0달러, 3,000달러 이상 물려 계신 분들 잘못했다고 다 말하면 어떡해. 그쵸? 그건 너무 큰 돈이니까. 그래서 수감매를 알려드리지만 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나 신홍걸 코치님이나 구준모 대표님도 차트는 보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수감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개념도 어렵고 따라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그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파트너 대표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곳에 맡겨졌던 분들은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어도 2달 안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신 분들, 청산가가 가깝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추세를 조금 보시면서 계속해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대표님이나 저희 코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저희도 뚜렷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뭐 제일 좋은 건 1대1 시대를 더 넣는 거예요. 그쵸? 돈만 있으면 1대1 시대를 더 넣어서 차라리 1대1 비율로 평단을 낮춰버리면 그럼 지금 같은 시기 너무 좋아요. 7, 8에 몰려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현재가 640인데 6, 3이나 6, 2까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대1로 타버린다. 그럼 순식간에 7만 초반이나 6만 9천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1대1로 타버리면. 근데 그러려면 1대1 시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10,000, $20,000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정도 시기가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릴 거, 이런 어려운 순환 매매, 그렇죠? 이런 어려운 순환 매매를 뭐가 대신해 준다고요? 앞으로 듀얼 엣지 봇이 앞으로 대신해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장은 역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파동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조정해서 올라와야 돼.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네? 이런 장은 없었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맞이했던 그 블랙스완 장이죠. 한 방에 33%가 쭉 빠졌던 그 장도 역대 없었던 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역대 없었던 장이 비트코인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메이저 대열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에 많이 보이는 흐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대응해서 우리가 듀얼 엣지 봇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약속해야 됩니다. 절대 건들면 안 돼. 내가 툭툭 배웠다고 봇이 하나 비어있다고 거기다 내가 툭 던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애초에 세팅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팅값 그대로 냅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이 얼마나 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시드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즐거움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즐거움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맞춰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듀얼보 지금 이제 구독하셔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냅두시고 부디 5%가 나오더라도 불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도 정말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진짜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한 달에 5%를 손도 안 대고 벌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저기 코치님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기도 해요. 거기서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5% 괜찮습니다. 연에 60%예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에 60% 성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기대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제가 오피셜로 드리는 말씀이고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사업까지 풀어가시면 막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게 계속 5%씩 돈 번다는데 누구한테 못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청산도 없게끔 정말 치밀하게 잘 짜여져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오늘은 사실 오프닝이고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우리 7월 달부터 있을 그 아카데미는 정말 기초부터 천천히 우리 거래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GPT나 제미나이한테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짜볼게요. 그래서 정말 쉽게 이해하고 그거부터 한 단계 넘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트레이딩의 개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차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듀얼의 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이거 무조건인데 저하고 신영국 교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 진짜 무조건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환매나 이런 것까지 배워보면 만약에 우리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힘든 손을 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코칭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앞으로 저녁 강의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저녁에 퇴근하시는 사업자분들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함께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 시간이 조금 됐지만 저하고 신홍걸 코치하고 그다음 우정택 대표님하고 여기 있을 거니까 1대1 Q&A, 상담 이런 것들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저기 신홍 코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이맘대로 골라 잡으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나 이런 것들 건의하실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구독료를 있잖아요. 네. 구독료 이상 나와야 이게 맞는 거 그것도 회사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구독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버려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분명히 우리 부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조치를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기죽지 않고 힘내서 나가실 수 있게 엣지펀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우리 시공 코치나 저도 그걸 일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움직이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